어쨌건 간에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CEO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녕, 째째기들 다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했던 시간 관리하는 법, 스케줄러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쓴 스케줄러를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자료를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곡을 주고 산 LG 전자칠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스케줄러를 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시판되는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스케줄러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스케줄러를 사서 제가 구획을 나눠서 씁니다. 일단 제가 쓰는 스케줄러 속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간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실제 스케줄러인데요. 나의 소중한 하루라고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이쪽 부분에 해야 할 일을 적어 놓고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이쪽 계획표에다 써놓고요. 메모는 정말 말 그대로 이것저것을 다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 제가 썼던 스케줄러 그 예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계획은 항상 그 전날 밤에 짭니다. 우선 그 다음날 해야 하는 일을 중요도에 따라 나눠서 써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A랭크, B랭크 정도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날은 사실 세계사 3주차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어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 나갔어요. 그 다음엔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스케줄을 적는데요. AM, PM,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획을 짭니다. 이 질문이 많았어요. 당장 급하진 않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걸 계획표에 넣기가 어렵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는 고민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한테 있어서 당장 급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는 운동과 Q&A 게시판 관리였어요. 이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반영을 했냐면 본격적으로 출근하기 전인 9시 전인 6시부터 대략 7시까지 조깅을 하고 나갈 준비도 하고 Q&A 게시판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지 그날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모닝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침에는 항상 해야 되는 일들. 일어나서 일과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Q&A 게시판들을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 출근하기 전의 시간, 누군가에겐 등교하기 전의 시간이겠죠? 이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루의 시작이 되면 따로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로 스케줄을 자세하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저는 시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 시간 자체가 좀 긴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7시에서 7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 시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세계사 문제풀이 17에서 57페이지까지를 이동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바로 노는 것도 계획하는 겁니다. 이날은 공식 일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10시에 세계사 3주차 촬영이 끝났고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했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가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목욕을 하면서 만화책을 볼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선택은 TV 시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날 계획을 짜놓으면 다음날 눈이 번쩍 떠져요. 그리고 그 계획한 걸 이룰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어쨌건 간에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CEO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아침 일기를 써요. 제가 썼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침 일기라고 하면 거창하죠. 근데 한 5줄도 안 써요. 그냥 그날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 같은 것들을 씁니다. 이때는 아침에 다지에게 내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집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온전한 집중력을 찾아야 하고 일상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도 쓰고요. 지금 당장에 감사한 것이 아마 이때가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쓰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거죠.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 일주일 중에 월요일 같은 때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다짐 같은 것들도 써놔요. 이 시기에도 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최고의 강의를 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 주 미션 이런 것처럼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간략하게 메모를 하면서 써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21년 1월 11일 날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당시에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5가지를 써놨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반년 정도도 안 지나서 봤더니 이 중에 3개는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꿈노트를 쓰는 것처럼 내가 스케줄러에 썼던 계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생생하게 상상하니까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케줄러를 쓰는 이유가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평가예요. 하루의 끝에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지킨 일정은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지키지 못한 일정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달성했다 못했다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부분을 보시면 핑크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핑크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은 제가 실제로 달성을 했던 거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키지 못한 일정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스케줄러 짰는데 계획을 다 못 지키면, 또 혹은 계획을 써놨는데 지키지 못해가지고 뒤에가 다 밀리면 이거 써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건 다 방법이 있어요. 지키지 못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비워둡니다. 예를 들어 이날은 1시부터 6시까지 일정 중에서 3시부터 6시까지 동아시아사 문제풀이 강의에 2강의 모니터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어떻게 했냐면 8시 반부터 10시까지 라디오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도 지금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이 시간. 그래가지고 이 시간으로 이 일을 미루고요. 라디오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날 꼭 해야 되는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토요일로 이동이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토요일날 라디오 원고를 작성을 해서 보내고 월요일날 라디오 녹음에 마쳤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저녁 일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녁 일기는 그 메모란의 오른쪽 하단에다가 써두는데요. 이때도 좀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약간 힘들었을 때. 오늘은 사실 정말 여유가 없었다. 일단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지금은 이것저것 많은 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억지로 무언가 하려 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글들을 써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만한 팁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화면을 미러링해서 제가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스케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스케줄을 욕심을 부려서 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적당히 어쩌면 본인 역량보다 조금 작은 양을 계획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강의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루 달성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덜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획은 진짜 사실 어겨지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우거나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거를 교육심리학 용어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 사라지려면 나한테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취감을 당연히 받기 위해서는 달성이 가능한 거를 제대로 달성했을 때 오는 희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 동안에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질문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어느 기간까지 짜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하루, 한 달, 1년 등 여러 기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최대 언제까지의 계획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한 달 단위로 분배하고 주 단위로 분배하고 다시 1 단위로 분배를 하지만 처음에 계획표를 짜는 분들한테 1년 단위로 짜 하면은 너무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게 주간 계획부터 세우고 일주일 계획은 대략 며칠에 어떤 일이 있다 정도는 세울 수 있잖아요. 주간 계획 다음에 일간 계획을 일주일에 한 5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쓰는 거를 목표로 삼고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간 계획 중에서 일주일에 내가 5일만 제대로 작성을 하고 이행을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공부할 양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아직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몰입해서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을 분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메타인지예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직장인인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24시간 중에서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대학생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항상 했던 게 어떤 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했냐면 절대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보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시간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 시간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아침을 보통 안 먹으면 점심, 저녁 시간을 몇 시에 어느 정도를 두고 먹을 것인지 휴식 시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공부를 할 때는 휴식 시간을 진짜 거의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식 시간을 두면은 그 휴식 시간을 딱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은 강의 듣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제외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일과 중에 다 계획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순수하게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하루에 10시간이다. 그럼 이 10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분배하는 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면 일간 스케줄러 표의 작성은 언제 한다고요? 그 전날 밤에 합니다. 그 전날 밤에 적어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해야 할 일 부분과 계획표 부분인데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랭크에 따라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A랭크의 1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B랭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어두고 뭐 C까지도 분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AM, PM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둡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에도 뭐를 해둬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쉬는 게 좋을지까지를 적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다음에 메모란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다가는 아침에 대략적인 메모들, 아침 일기를 적어두고요. 그리고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에는 총 이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면서 그날의 일과표를 쭉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일기를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간 관리를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팁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제가 전자칠판에 자료 띄우고 해설 강의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전자칠판이 없으면 따로 자료 준비해서 빔으로 쏘고 해야 하는데 전자칠판을 사용하면 CG로 띄워놓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화질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도 또 이다지도 채널에서도 더 많은 내용들 LG 전자칠판으로 소개해 드릴게요.